여기 있는 질문도 있는데 그 먼저 궁금해할 만한 것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그러면 뭘 궁금해할 거 같냐면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려면은 내가 당장 뭐 이 영상을 보시고 나 내일 호주 갈래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비자를 어쨌든 먼저 신청해 하셔야 돼요. 비자를. 그래서 예를 들면 비자를 하려면 호주는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인터넷으로도 바로 비자 발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전에 신체 검사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 쪽에 계시면 서울이 보통 병원이 완전 꽉 차 있어서 보통 부산 백병원으로 많이 검사를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서울 분들도. 그래서 무조건 신체 검사를 받고 그 결과 나오면 바로 비자가 승인돼서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결정을 된 사람도 있었고 저도 두 번째 갔을 때는 2주 준비해서 바로 갔어요. 신체 검사 바로 하고 바로 갔어요. 그때 부산 지나고 있었으니까. 비자만 있으면 일단 바로 갈 수 있다. 바로 갈 수 있어요. 가서 그 다음은? 가서 이제 항공에 딱 내리면 만약에 핸드폰을 만약에 한다 하면 이제 유심칩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야 돼요. 유심칩을. 호주에 대한 유심칩. 뭐지 핸드폰을 뭐 끊어야 될까 이럴 필요 없고 유심칩을 따로 사면 한 3만 원이면 사거든. 30불 정도. 그러면 띄워가지고 이제 또 3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SKT, 뭐 KT, U 플러스 있는 것처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옵터스, 잠깐만 옵터스랑 뭐 보다폰이랑 뭐 있어요. 이렇게 4개, 4, 5개 있는데 거기에서 뭐 옵터스를 옛날에 꽂아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보다폰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꽂아서 거기서 또 바로 할 수 있고 요즘은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서 한국 통화도 한 300분 정도 이상 가능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호주에서 연락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바로 지하철 그 트레인으로 타고 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공항에 있으면 바로 시드니 시티 어디로 갈 수 있는 바로 트레인이 있어서 그걸 타고 바로 가서 숙소로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구글로 쳐가지고 그렇지, 가셔야 되고 만약에 나는 자신이 없다. 난 무조건 택시 탈 거다 하면 그 내가 갈 나라의 한인 사이트에서 이제 택시 같은 걸 부르는 게 있어요. 한인 택시. 전화해서 와주세요 하면 이제 딱 바로 폰 연결하고 그분한테 바로 딱 전화를 하면 그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대신 우리 항공권을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도착하면 통화를 하고 핸드폰 그 유심을 사고 통화를 해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 다 가는 거죠. 그 숙소로. 그렇게. 취업은 이제 어떤 분들은 어학원을 먼저 갔다 가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바로 일구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방법은 이제 진짜 한인 사이트나 아니면 검트리라는 이런 외국 사이트, 그러니까 저희의 뭐 이런 사람인 이런 곳 있잖아요. 사람인 이런 워크넷 같은 사이트에서 직접 보셔서 지원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한 곳 한 곳 다 뿌려요. 200장 넘게 프린트를 해갔어요. 저는. 그래서 다 뛰어서 가요. 어디 샵이나 뭐 전 성인 샵도 막 다 뭔지도 몰라요. 성인을 다 뿌렸어요. 그냥 뿌려가지고 연락 오는 데면 이제 면접 어디죠? 이렇게 해서 면접 보고 괜찮은 거 같으면 가고 이런 식으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일할지 딱 정해놓고 간 게 아니었네. 가서 찾아서 구한 케이스. 맞아요. 그래서 전 좀 운이 좋았던 게 이제 원래는 서빙을 먼저 하다가 서빙을 하고 싶었어. 호주에서 뭔가 레스토랑 같은 데 일을 하고 싶어서 일하다가 가야겠다 했는데 우연히 너무 이제 일자리가 있길래 이제 사이트에서 한인 사이트에서 있길래 거기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옛날에 같이 일했던 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팩을 하고 테스트하고 팩을 개고 있는데 마주친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 언니가 저를 보고 왜 너 아직도 여기 있냐 이렇게 해서 너 왜 여기 아직도 있어? 이러길래 저 일주일도 안 됐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분이 바로 원장님한테 이게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짧게 일을 했었어요. 결국엔 그분이 또 가게를 차리셔가지고 제가 거기서도 짧게 거기서도 한인장 일을 했었죠. 그분이 결국 가게를 차리셨어요. 그분이 영주권이었거든요. 이 인연이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오케이.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했고 그럼 다음 질문은 그러면 이제 가게 될 때 난 같이 갈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랑 같이 뭐 너도 같이 해보자 해서 같이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혼자 가는 게 좋은지 장단이 있겠죠. 네. 장단점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명끼리 가버리면 사실 둘이가 먼저 가장 의지를 많이 하게 돼서 외롭거나 이런 거에서는 좀 괜찮을 수 있는데 혹시나 이제 같이 살게 되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친해도 생활 패턴이 혹시나 안 맞을 수 있어서 잘 맞더라도 이제 그 둘이가 같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이제 둘이서만 놀다 보면 이런 인맥에 대한 한계도 있고 하는데 혼자 가게 되면은 이제 좀 외로울 수 혼자 이제 내만의 세상 혼자 지내야 되지만 또 혼자 지내다 보면 어느 정도 저도 이제 혼자 좀 있었던 편인데 예를 들면 학교에서 같이 갔었더라도 저는 혼자 따로 지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다른 곳에서 혼자 지냈는데 인맥이 되게 좀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예를 들면 좀 뭔가 주말에 있으면 외로울 거 하니까 외국 교회도 좀 나가보고 또 아니면 뭐에서 어플 통해서 외국이랑 대화도 하면서 만나서 막 그냥 그런 것도 해보고 가회도 해보고 또 이제 외국 사람들 교회 애들이 막 파티하자 파티도 가보고 혼자 있으면 제가 주체적으로 가거나 할 수 있는데 친구랑 같이
같이 있어버리면 가게 되면 뭔가 친구가 같이 있겠다.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같이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좋은 친구면 진짜 더 도움 될 수도 있지만 뭔가 이제 성향이 똑같기가 사실 힘드니까 자율적으로 외국에 와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외국에 온 건데 뭔가 그런 제약이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쁜 것보다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되는 경우를 좀 많이 봐서 특히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더라도 혼자보다는 둘이 같이 있을 때면 이게 친해지는 게 좀 어렵잖아요. 둘이가 너무 친해. 그렇지. 그래서 말도 안 걸고. 네, 맞아요. 혼자 있게 되니까 친구들 친해지고. 저도 그렇게 친해진 사람 나중에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와가지고 같이 광안리도 가고 이게 따로 만났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같이 만났을 때는 이게 연락하는 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혼자 또 가게 된다면 무조건 저는 꼭 혼자 갈 거예요. 네. 다시 가더라도 혼자. 개인적으로. 원장님 추천드리는 건 혼자 가는 게 좋다. 근데 이제 너무 무섭고 정말 외롭고. 잘 맞는 친구, 뭐 외국을 가도 항상 안 부딪혔던 친구가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기준이 예를 들면 뭐 나는 이제 다른 지인 상관없이 그냥 경험이면 경험, 그분의 이제 선택하는 그 기준이 외로우면 안 되고 이런 거라면 이제 같이 가는 것도 추천드리고 상황에 따라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목적이나 계획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어떨까요? 호주에 지금 에스테틱 업종에 있어서 일자리가 많은지 전망이 좀 어떤지. 일자리야 그것도 진짜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예를 들면 캐나다 그 밴쿠버 쪽도 일자리가 좀 있다고 혼자요. 주변에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일하시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또 있고 그쪽은 많이 모르지만 어쨌든 일자리는 항상 있대. 한인 쪽에는 일자리가 있고 이제 호주는 시드니에는 좀 있는 것 같고요. 멜번이나 브리즈번 쪽이나 좀 더 케언즈나 이런 쪽은 일자리가 좀 많이 없어서 저는 시드니로 많이 오신 분들 많이 봤어요. 제 아는 언니도 네일 아트 쪽으로 이제 브리즈번에 가 있다가 일자리가 없어서 시드니로 넘어와서 일을 한 언니가 있었거든요. 제가 있을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뭐 찾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운이겠지만 이제 시드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적긴 적은 것 같아요. 지역별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이게 샵이 계속 생기는 추세죠. 그건 좀 제 아는 언니도 차렸기도 했는데 있다가 없어지고 새가 좀 비싸긴 하니까 새가 비싸니까 잘 안 되면 이게 한국에 비슷한 것 같아. 잘 안 되면 닫고 잘 되면 계속 하고 근데 이제 주변 분들도 좀 이제 좀 차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바디를 많이 하는지 페이스를 많이 하는지. 페이스. 여기 이제 제 블로그에 질문 주신 분들 보면 저는 이제 얼굴을 페이스는 할 수 있는데 바디는 못 하고요. 그렇지. 바디는 할 수 있는데 페이스는 이제 뭐 잘 자신이 없고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솔직히 가능하시면 둘 다 가능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바디만 해버리면 바디 하는 것 중에서 페이스도 같이 하고 근데 페이스만 하는 데는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일을 구해봤는데 좀 별 많이 없어요. 뭐 10것 중에 한 것도. 그래서 그런 데는 또 경쟁이 좀 빡시기도 하고 자격증 있는 신분들도 이제 하려고 하니까 빡셔서 저는 보통 이제 질문 주시면 무조건 바디 경력을 좀 쌓고 가시라고 꼭 말씀드리거든요. 바디가 훨씬 더 많아요. 바디가 훨씬 많다? 네, 근데 좀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직은 바디가 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외국 분들이 이제 뭔가 피부에 대한 그런 거 건강에 대한 케어 느낌으로. 네, 호주에는 이제 리메디얼이라는 이 보험 이제 된 마사지도 된 이런 물류 치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마사지의 수요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한국도 높지만 외국 사람분들도 이제 이런 페이스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바디를 좀 더 많이 한다. 거기에 대해서 호주의 학교? 네. 이 마사지 학교. 그거 어떤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제 뭐 예를 들어 워킹이나 이런 거 다 끝나고 학생 비자를 이제 신청할 때 네, 워킹 할 때 다니시는 건 비추예요. 왜냐면 워킹 비자 때는 비자가 어쨌든 무료예요. 1년 동안 내가 이제 그 호주에서 뭔가 비자 값을 주지 않고 공짜로 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인데 그때 학교 다니는 건 완전 비추로 추천드려요. 그래서 1년 끝나고 내가 더 지내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연장용을 위해서도 되게 많이 학생 비자를 하거든요. 비자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사지 학교 다닌다 하면 1년 끝나고 이제 리메디얼 학교는 이제 조금 더 까다로워요. 비자 연장용은 어렵진 않지만 비자 연장용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비자를 그냥 살기 위해서 쓰는 연장용 학교도 있는데 리메디얼은 제가 다녔던 곳은 이제 어퍼라고 해가지고 학교도 이제 영어 어학원도 이제 단계가 있어요. 뭐 밑에 베이직이랑 프리인터 그리고 인터미디어하고 뭐 어퍼까지 이렇게 거의 4단계에서 더 위에까지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잘하는 정도 이제 누구랑 이제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랑
편하게 토크할 수 있는 정도는 좀 돼야지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어학원에서 어퍼라는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아마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면은 거기 리메디얼 학교 거기 사이트에서 이제 영어 테스트를 봐야 돼요. 근데 그 테스트가 좀 쉽지 않았어요, 되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과정에서 영어 화를 좀 하기도 했었고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 그 학교를 나오면은 장점은 이제 이 리메디얼이 제가 이제 보험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나중에 누구한테 마사지를 하게 됐을 때 그분 이제 보험 처리가 돼서 저한테 이제 페이백이 딱 들어오고, 그분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이제 예를 들면 그분이 편하게 이제 마사지 수요가 그만큼 늘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리메디얼이라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원장분들이 너무 선호해요. 일자리 구하기도 쉽고 마사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다 보면 그 친구도 일하는 직장이고 직장이고 하면 소개가 진짜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나 여기 중국샵 일하고 있는데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여기 일하고 있다 보면 그렇게 친해지면서 일자리를 빠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진짜 좋겠다. 학교. 서로 소개해주고. 그게 좋네. 그럼 이제 한국에는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험 처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물리치료 분들만 이제 약간. 그치. 약간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물리치료라는 걸 에스테틱으로 보진 않으니까. 근데 거기서는 약간 그 개념이 비슷하다, 그쵸? 비슷한데 이제 그 무조건 이제 졸업을 꼭 해야지 졸업해야 가능하고. 금액도 좀 비쌉니다. 한 3개월마다 2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네. 학교를 마치는. 네, 1년 반 과정인데 네, 200만 원. 3달마다 200만 원. 근데 비싸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시급 자체가 세기 때문에 내는 거에 대한 그 부담은 없어요. 부담 없고. 네, 시급이 그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그 자격을 취득하면은 고객님이 관리를 받고 나서 결제를 하실 때 고객님은 보험 처리를 할 수 있고 그 돈이 원장님은 또 페이백이 되고. 네네. 정말 좋은 시스템이다, 그렇죠? 그 강점이 있네. 학교를 완전 나오는 게 좋겠다, 그러면. 네, 영주권에 이제 생각이 있으시면 근데 이제 디플로마라고 이 리메디얼 학교를 졸업을 하면 디플로마라는 학사까지 나오는데 이제 예전 자체 호주에서는 그 디플로마를 가지고 경력을 쌓으면 영주권이 나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위에 장관이 바뀌었다. 누가 바뀌어서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게 제가 호주에 있을 당시 리메디얼 학교 다니고 있을 때 그게 아예 막 요리도 막히고 뷰티도 막힌 거예요. 원래는 리메디얼은 열려 있었는데 따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 때 막힌 거죠.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시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외국인을 드리는 거를 이제 썩 호주 분들이 좋아하죠. 너무 많으니까. 네, 막았더라고 외국인.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리메디얼로 뭔가 뭘 하려고 하시면은 이제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목적 없이 그냥 한다 하시면 전 솔직히 과정도 솔직히 그 과제가 진짜 쉽진 않았어요. 진짜 잘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로 가서 취업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취업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뭐 취업 일 직장이요? 네, 그죠 뭐 소개나 아니면 직접 사이트를 구인해서 직접 이력서를 돌려서 그렇게 많이 하죠. 내가 바로 가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오픈하기는 너무 힘들고 거의 불가능. 조금 지내다 보면 생활을 좀 해보면 대충 이제 감은 올 텐데 이게 조금 쉽진 않아요. 이제 특히 사업자를 호주에서 내버리면 다들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비자가 어느 정도 이제 영주권이 좀 있으시면 괜찮으신데 학생 비자나 워킹홀리데이는 좀 거의 불가능일 거예요. 그렇지. 뭐 한국처럼 내가 넘길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학생 비자 하시는 분 중에서는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가게 상가는 안 될 거예요. 안 되고. 내 주변에도 상가로 속눈썹이나 변연구를 아예 집에서 렌탈을 해가지고 따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그게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충분히 만약에 내가 가서 내가 주택을 렌탈해서 샵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좋으실 듯해요. 하는 분들은 많은데 진짜 많아요. 많지. 저도 일했을 때 그 집을 렌탈해서 피부 관리를 문의도 많이 와요, 저희한테도. 근데 아마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걸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알아보시겠지만. 그 저희 이제 뭐 지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문의가 오셨을 때 저희가 공급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 있고 공급을 못해드리는 제품이 있어요.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 내가 이제 호주 가서 이 브랜드를 상대를 통해서 취급을 해야겠다 하시더라도 그게 또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미리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좋으실 듯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호주에서 기기 관리, 뭐 하이프나 뭐 MTS나 뭐 그런 거 많이 하는지. MTS도 진짜 많이 했고 하이프도 이번에 제가 소개해줘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이제 호주는 그런 거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슈링크나 이런 거에 대한 법이 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로나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그거를 에스테틱에서도 쓰고 있는 걸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 엄청 비쌀 텐데. 네, 비싸. 이제 몇 천만 원 정도 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프도 지금 호주에서 좀 되게 붐이 많이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엄청 붐이라서 그런지 호주에서도 많이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다가 이제 하이프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하이프 문의 많이 왔어요. 호주에서. 제품들도 이제 공구도 이제 외국에서 또 따로 하시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이트 통해서. 좋네. 호주에서 이제 피부 관리사로 일하실 때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거. 힘들었던 거.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좀 외로운 거. 외롭고 이제 되게 다들 이제 호주에 사람 있는 분들 보면 다들 좀 외로워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막 많이 사귀고 연애도 많이 이루어지고 동거도 많이 하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외롭긴 외롭고 이제 가족이나 그냥 사이 좋은 사람 말고 친한 사람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되게 서로 간에 거리도 있고 좀 개인적인 느낌 조금 다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기도 했었고 또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위험한 상황이나 사기를 당했거나 이랬을 때 이제 한국에 있으면 좀 재빨리 뭔가 일이 처리가 되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이렇게 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게 조금 잘 안 돼 있는 왜냐면 이제 워킹 홀리데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니까 저희가 이런 좀 뭔가 위험에 노출됐을 때 거기에 대한 혜택이 좀 그런 도움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 그래도 인종차별이 있죠. 인종차별은 있어요 사실. 항상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피부 관리를 할 때 제가 당연히 손을 씻는데 그분은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손을 씻어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있긴 있고 인종차별 이제 남자분들이 훨씬 더 여자분들을 많이 겪는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많이 겪은 편은 아닌데 남자분들은 그런 걸 거의 한 번쯤은 다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관리사분이나 아니면 이제 그냥 이제 워킹을 갔다던가 그냥 외국 생활하는 게 그런 것도 많이 힘들고 이제 어쨌든 뭔가 보호에서 약간 조금 이제 한국보다는 보호에라는 게 좀 약한 것 같은 좀 무서운 상황이나 안 좋은 상황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뭔가 해결할 그런 절차가 조금 어려운 거. 거의 이제 좀 약간 시시하는 느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늦은 시간 많이 다니면 안 되고 여자분 뭐 쉐어를 할 때도 너무 싼 집 말고 어느 정도 조금 안전한 집 뭐 이런 쪽을 좀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늦은 시간 다닌다든지 위험에 노출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면 호주에 좀 유명한 킹스 크로스라는 좀 위험한 거리가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막 이렇게 어쨌든 위험한 거리나 뭐 약을 많이 하는 뭐 그런 거리 쪽은 좀 그래도 피해 다니시는 게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술을 뭐 적당히 마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좋은 점 이제 외국에서 자체가 이제 한국은 뭔가 어딜 좀 좋은 데를 가면 다 사람도 많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일을 하고 쉬는 날에 이제 내가 이제 무슨 큰 미래에 대한 걱정을 좀 덜 하고 이제 잔디나 이런 데 누워가지고 책도 읽고 그냥 이제 나만의 시간을 좀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냥 이제 일을 하면서 일은 일대로 하고 원래 보통은 일을 뭐 계속 끌고 가서 또 저녁까지 일하고 이게 아닌 일은 일대로 끝나고 저녁에 내 생활이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데 이제 다들 빨리 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습관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리듬이 다들 막 늦게까지 술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10시나 11시쯤에 뭐 잠들어서 운동도 좀 하고 이제 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개인 시간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몰랐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성격인지 내가 외국에 있을 때 누굴 대할 때 어떤 성향인지 이런 거 진짜 좀 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외국에서도 일을 해보면서 내가 추구하는 기준이 뭔지 저도 이제 가게를 할 때 이제 그런 외국에 일했던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어떻게 해야겠다 그냥 한국에서 일했으면 좀 더 조급하게 뭔가 일했을 것 같은데 뭔가 호주에서 일을 해보고 여유롭게 일을 해보니까 난 이렇게 안 해야 저렇게 하면 뭐 이런 기준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좋겠다. 좀 어렵고 결혼 안 했었으면 결혼해서 안 좋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개인적인 그래서 참 해외 한번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 생각을 뭔가 빨리 지금 생각하실 때 빨리 가시는 게 좋고 보통은 고민 하시다가 다 시간이 멀릴 때 가신다든지 그때는 포기할 게 너무 많아지는데 지금 가야겠다 하고 빨리 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갔는데 후회가 전혀 없어요. 지금 갔다 온 거. 날씨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겨울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반바지 입고 반대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바다를 특히 서핑 좋아하고 레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을 안 가려고 다 난리예요. 진짜 너무 좋으니까 바다를 볼 수 있고 항상 그 자연 그리고 이제 햇빛이나 바다 이런 걸 너무 눈이 뻥 뚫린다고 하나요? 하루 거리까지 좋고 다 좋아요 진짜.
꼭 가셨으면 젊을수록 어릴수록 더 빨리 가시면 더 좋고. 뭐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육아를 하기에도 진짜 육아하기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사교육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그래도 이제 있다고는 많이 들었는데 당연히 이제 한국에 비하면 훨씬 덜하고 애기들이 이런 잔디나 막 좀 시끄럽고 하면 이제 한국은 워낙 좁으니까 그런 말도 많은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아기들이 뭐 울고 이런 거에 대한 전혀 터치도 없고 뭔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육아하기에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다 이민을 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육아하기엔 최고예요. 공부나 이런 지원, 이제 아기에 대한 지원도 되게 잘 되고. 이렇게 또 말씀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네. 가고 싶으면 저는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준비하고 나중에는 진짜 나중에 어떤 분들을 봤을 때는 진짜 대학원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못 갔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나중에 한국 와가지고 조금 많이 힘들어하지만 결국에는 늦게 가더라도 어쨌든 온 거니까 다시 한국 가도 다 잘 지내더라고요. 제 주변 언니들도 뭐 제가 미련이 안 남으니까. 네, 그러니까 24살 때 이제 22살 때 만났던 언니들이 29 뭐 이렇게 였다면 지금 막 30 몇 살이잖아요. 후반대지만 결국에는 1년 지냈다 와서 그때도 많이 늦었다 생각하고 왔는데도 한국에서 다 잘 지내요. 뭐 일자리나 이런 걸 걱정해서 다 포기하고 왔는데도 뭐 다시 대학원은 가면 되고 일자리 다시 구하면 되고 그런 작은 걱정으로 안 가시면 좀 후회하실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셨던 거나 자세히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다면 우리 누루 에스테틱 블로그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거기 보면 이제 뭐 글들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닌 거 제 일상들 있으시니까 참고해 보시고 있으니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물어보시면 또 잘 알려주시는. 무조 최대한 댓글은 항상 해드렸어요. 그 보시는 분 중에도 있지 않을까요? 한 분쯤은. 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